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38.5%예요. 엄청났죠? 38.5%. 기본적으로 기출되었죠. 기출된 문제 유형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장론에서 절분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물론 난도가 당시 기출되었을 때도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문법 원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쪽이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절분석 중에서 그래도 기본에 속하거든요. 그 기본 문제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모의고사가 추구하는 바가 학생들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튄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최신 뭐 3개년에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나요? 하면 당연히 그렇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3개년 내로 나오면 거기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죠. 그다가 3개년 바깥쪽에 뭐 5개년이나 10개년 내로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또 출제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출제자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좀 이런 것들을 낼 법하다, 충분히 중요하고 그 중요도에 비하면 출제되었던 빈도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싶어서 알려주려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 모의고사 강의할 때 얘기 드리는 게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최근 경향과 완전 똑같이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발전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3개년 기출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 기출 문제랑 유사한 동형 문제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경향성에서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응 못하고 결국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대응과 점검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뭐 3개년 내 문제 같은 거 풀어봤을 때 별 문제 없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변수 3개년 이상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변수에 대해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는 3개년 내에서 유형을 비슷하게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좋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20에서 30% 정도는 이런 변수를 만들고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과 상관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개념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풀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어떻게 기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끝까지 기본 배울 때도 기본이고 기출문제 풀 때도 내가 기본을 놓치지 않는지, 모의고사 풀 때도 마지막으로 기본을 놓치지 않는지 끝까지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부사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원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한테 배우면 이거는 서술어를 찾기 게임이다. 자, 그래서 서술어 찾기 게임인데 서술어라고 하는 건 뭐다? 활용 가능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올려다보았다. 그럼 뭘 올려보았다? 나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절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서술어를 찾아보면 요 안에 이렇게 빛나는 이라고 하는 활용 가능한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 분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빛나는은 빛나다로 바꿔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못 바꾼다 하면 절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빛나다, 별이 빛나다, 나는 별이 빛나다. 나는 별이 빛나다라고 하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 찾으면 앞을 보면 여기까지가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겠다. 별이 빛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라고 하는 큰 절, 아는 절, 큰 절이니까 감싸 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작은 절이니까 이 큰 절한테 안긴 절이죠. 다르게 남긴 문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절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사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냐 하면 이렇게 관형절이 있을 때는, 왜 여기 이렇게 수식해 주니까 관형절이죠. 요 피수식어인 이 밤하늘이 이 안에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죠.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들어가면 관계관형절이고 안 들어가면 동격관형절이다.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별이 밤하늘에 빛나다. 그러니까 밤하늘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생략되어 있었다. 별이 밤하늘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밤하늘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부사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옳은 걸로 정답을 1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니은이 안 보이니까 살짝만 주고, 네, 니은 가도록 할게요. 자,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즉 관형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시면 기대했다. 뭐가 아이들은 뭐뭐를 기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서술을 찾아보면 가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다로 바꿔주고, 가다 놀이공원에 가다,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까지도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다의 주어, 즉 아는 문장이 주어이기도 하니까 아는 문장이 더 세니까 양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다 이건데, 요거를 이제 주어를 생략시켜 놓고 이렇게 절로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보시면 이 놀이공원에 가기라고 하는 게 뭔 역할을 하냐? 조사와 함께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뭐의 역할을 하고 있냐?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틀렸고, 목적어의 기능이라고 하거나 명사의 기능을 하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고 혼문장이 되고 주의해야 될 게, 서술어 한 번 나타났다라고 반드시 혼문장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죠. 혼문장,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도 견문장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서술절이 안겨 있는 경우인데, 서술절이 안겨 있으려면 주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접속조사가 있으면, 이럴 경우는 이제 견문장을 치더라. 이게 이제 안 보고 딱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이 나왔을 때 내가 기본을 철저히 배웠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기출 범주니까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보시면 꼬마는 마음씨가 착하다. 꼬마는 라고 하는 주어는 마음씨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착하다라고 하는 서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서술절이 안겨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혼문장이 아니고 얘는 견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리을 어렵죠. 아는 문장이 주어, 안기 문장이 주어 같다. 그러니까 절분석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텐데, 알고 있다. 누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자, 두 번째는 성실하다겠죠. 성실하다. 누가? 그가 성실하다. 그러면 성실하다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즉 아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인데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가니까 주어가 같지 않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문학 문제인데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현장 기준으로 46%가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고전시조에서 흔히 이제 기출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방직 국가직 문제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뭐다? 암기형으로, 우리 내신형이라고 해서 암기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 출제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너 문학 교양이 있니? 너 이제 국어 과정도 다 이수했을 거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정도 작품은 너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고 공무원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능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아주 낯선 작품을 주더라도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문제 굉장히 암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얘는 이 배경이 되는 고사를 모르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모르면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다는 반드시 암기라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은 시조를 접해보면 충분히 내가 낯설게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사실은 가는 요런 약간 좀 무욕이라고 하는 욕심 없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다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보면 가와 다, 사실 라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본 전형이거든요. 요 가와 다, 라까지, 라는 뺄까요? 좋습니다. 가와 다까지 이 두 작품을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문학 교양을 내가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 중에서 문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학 교양적으로 내버리면 확실히 그 변별력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마친 학생과 들린 학생이 현격하게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익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기본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게 기본이다라고 해서 계기문을 만들어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학 쪽에서 하나의 바이블이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나머지도 계기문 뭐 문학뿐만 아니고 독해도 자기 자랑인데 죄송합니다. 독해도 사실 일종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별로 철저히 나눴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시면 그 방법대로 익히면 다 기출문제가 다 풀리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이제 기본 좀 잘 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제 낯선 작품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잘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 7번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를 보시면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안 무네. 자, 그래서 이 낚시를 들이치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열심히 고전시가 배웠으면, 잘 배우셨다면 낚시하니 정도라고. 들이치니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 기준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이 출제자가 알아서 그냥 문맥에 맞게끔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게끔 줍니다. 튀는 해석을 줘버리면 그건 뭐 틀리라고 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작품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말이 나왔다 그러면 흐름에 맞게끔 내가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니 고기가 안 물고 있네. 그래서 무심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무욕입니다. 욕심이 없다. 무심한 달빛만 씻고, 그러면 씻고라고 하는 것은 디귿으로 가면 되겠죠. 달빛만 씻고 빈 배를 저으노라. 그럼 여기서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다? 고기가 비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고기 낚으려고 했는데 고기 안 보네? 괜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달빛만 씻고 오면 되지 하면서 정말로 무욕의 경지. 그러면 이런 무욕이라고 하는 게 뭐의 반대말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세속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런 무욕은 탈속했다. 탈속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내가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세속적 욕심을 초탈한 화자의 무욕을 함축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내 마음 버혀내요. 이런 버혀내요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송민국, 삼민국을 배우면 배워내다라고 무조건 배웁니다. 배워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어로 안 바꿔주는 거죠, 그죠? 내 마음 배워내어서 별과 달을 맹글고죠. 대충 추론 가능하죠. 만들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작품이 나타나 있는 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대어로 분석 안 해주죠. 구만리 장천. 자, 장천은 하늘이죠. 자, 그래서 별달 만들어서 하늘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자, 그러면 내가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어서 하늘에 걸어두겠다. 그리고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춰보겠다. 그러면 요 마음, 요게는 이제 내 마음이죠. 별과 달은. 자, 그래서 고운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비춰서 어떻게? 결국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당연히 증오가 아니겠죠. 고운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니은을 보시면 이물을 향하는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변함이 없는 건가 하면 일단 뭐 사랑까지는 확실하고 변함없는은 수식어인가? 조금 애매하네. 생으로 치고 가는 거죠. 변함없는 별달 만들었다고 변함이 없는 건가? 약간 헷갈리네. 자, 이렇게 수식어인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여기 좀 걸리긴 하네. 생으로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장반 가운데 있는 좋은 감이 곱게 보인다. 그러니까 먹기 좋게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유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그래서 육적이라고 하는 애가 아니라도 죄송합니다. 제 말 잘못했어요. 유자는 귤을 얘기하는 거죠. 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육적과 상관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얘기해버린 거죠. 자, 이 육적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신동이에요. 그래서 삼국지의 원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원소라고 하는 사람이 야 육적 한번 보자. 너 신동 맞아? 확인해보니까 진짜 신동이야. 야 너 진짜 최고다. 귤 줄게. 먹어 했는데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니? 라고 물어보니까 갖고 가서 부모님 드리려고요 하면서 품어갔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것이 비록 귤이 아니라도 품은직하다. 그래서 내가 육적처럼 이거 품어갈만 할 정도로 이 좋은 감이 막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품어가 반길 사람이죠. 그게 없으니 그걸 서로 한다 했을 때 이때 반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화자의 슬픔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죠.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안가. 자, 그러면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작품을 배웠으면 필요 없죠.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니을 여인 내 마음과 어떻게 다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만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결국 그 뭡니까?
까투리, 목숨이 위태로운 까투리 마음과 해적을 만나고 있는 도사공의 마음, 둘 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걔보다 엊그제 님 여인 내 마음이 더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절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일종의 이제 전형적으로 비교라고 배웠으면 이게 당연히 나는 겁니다. 이게 4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더라도 나머지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 이 문제가 정답률이 40%대가 낮다는 것은 이 오답을 30% 했고, 그러니까 결국 기본은 못 익혔던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여기 이제 40% 넘게, 48% 넘게 이걸 했습니다. 이게 한 15% 정도 되는데, 15% 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수능형 해석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현대시 갖고는 잘할지 몰라도, 뭐 여기 보면 뭐 베어내다, 만들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기본적인 작품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시고, 야, 내가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나는 이 문학에서 크게 틀릴 수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국어가 물론 이제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죠. 근데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기본 틀 내에서 한번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말로 가장 국어 범위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으로 확실히 기본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하지만 이 기본도 안 합니다. 네. 왜? 자꾸 이제 쏠리는 거죠. 행정법, 행정학, 전문 과목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꾸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기본을 놓치면 결국 뭐다? 행정학, 행정법을 잘 풀고 난 다음에 국어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까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회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회차 구성을 할 때 앞부분은 그래도 이게 난도가 조금 낮은 문제 위주로 그렇게 이게 출제를 하고 있고, 뒤로 가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1회는 사실 1, 2, 3회 통틀어가지고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정답률이 좀 상당히 낮은 문제들이 앞에 있죠,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50% 미만은 한 문제밖에 없고, 두 문제네요. 두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계점 평균 난도에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여기 추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긴장하시는데 그냥 내용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가정용 VCR을 1970년대 초반에 선보였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판매된 제품은 소니사의 베타맥스였다. 자, 그러면 가정용 VCR이 있고 VCR 중에 하나가 소니사의 베타맥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베타맥스라고 하는 게 뭐 일종의 제품명인가? 이것은 2분의 1인치의 자기 테이프의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형태였다. 어쩌라고? 그런 형태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만약 중요하면 뒤에 반복되겠죠. 반복이 안 되면 안 중요한 겁니다. 소니사는 이 방식,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시제품을 다른 전자회사들 앞에서 시연하면서 번거롭게 별도의 방식을 모색하지 말고 자기들 방식을 기술 표준으로 공인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베타맥스 이걸로 뭘 하고 싶었다? 기술 표준을 만들고 싶었다. 이걸로 그냥 쭉 하자. VCR은 앞으로 베타맥스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줬다라는 거죠. 다른 업체들에게, 전자기기 업체들에게. 그러나 얼마 뒤 JVC사가 VHS를 내놓으면서, 그럼 이제 VHS는 VCR인데 베타맥스랑 좀 다른 기술이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VHS도 VCR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격렬한 표준 경쟁이 시작되었다까지 납득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분단 보시면 베타맥스는 화질이 뛰어나고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자, 화질, 소형화 이게 장점이죠. 그러면 베타맥스 거니까 내부를 쳐볼게요. 최대 녹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최대 녹화 시간이 낮아. 이게 좀 나쁜 거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베타맥스의 커다란 취약점이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는 장편 영화 한 편도 녹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고 중간에 테이프를 갈아 끼워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얘는 하나의 영화를 담을 때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최대 녹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반면에 VHS는 카세트 크기가 더 크고, 일단 크네. 나쁜 거겠죠. 일단 이게 테이프를 감는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자, 2시간 분량을 녹화할 수 있다. 좋은 거네. 자, 크고 속도도 느렸으니까 2시간 분량까지 촬영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이로 인해 시장의 판도는 후발주자인 VHS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2시간 분량 녹화할 수 있다는 게 이 VHS 쪽으로 크게 쏠린 쪽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한편 VCR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자, 그러니까 이 VCR 요거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보다는 대여 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되었다. 이거 자체가 좀 가격이 세. 그러니까 이 가격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지 못하고 대여 위주로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죠. 자, VCR이 대중화되어 일반 가정에 보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어느 기술 방식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기술 방식이라는 게 얘냐 요거죠. 자, 점점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더라도 처음에 대여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더라도 계속 대여하는 게 뭐 자연스럽고, 또 특히 둘 중에 뭘로 가야 되지? 헷갈리니까 일단은 대여를 계속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JVC사는 대여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만들었어, 이 기술로 틀어지는 어떤 비디오 어떤 플레이어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 대여 많이 해줄게. 소니는 안 했다는 거지, 이거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치중함으로써 시장이 70%를 점유하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특정 기술이 기술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동향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이 VCR과 관련된 산업 뭐지? 하면, 자, 지문의 말을 떠올려보시면 영화입니다. 영화. 자, 그래서 영화 산업도 이 보시면 이게 한 편 녹화해, 한 편 2시간 분량 정도는 촬영해야 되는데 장편 영화를 한 편 녹화해서 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 산업의 어떤 동향을 봤을 때 결국 이 베타맥스가 불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적절하구나. 이번에 기술과 관련된 경제적인 판단이, 자, 경제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위 뭐를 얘기합니까?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기술 패전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 그렇죠.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뭐요? 이렇게 VC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기술 표준화 되는데 장점을 작용했다, 이런 얘기죠. 자, 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압박이 기술을 표준화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그러면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 하는 게 소니고, 소니가 압박했더니 오히려 기술 표준화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압박했는데 그 압박에 이겨낼 정도로 이 VCR에서 VHS라고 하는 기술이 좋았던 거지, 이게. 그만큼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번은 내용일치가 안 됩니다. 추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일치라고 항상 말이 잘 바뀌어져 있다고 하고, 요 말을 이제 적당히 잘 바꾸는 게 바로 출제자의 어떤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 속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지문과 선택지의 갭이 너무 커서 이게 정말 선지를 근거로 낸 거야? 이거 안 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죠. 이런 문제 푸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1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번 선보여 드린 건데, 이 정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꼭 풀어줘야 된다. 이게 69%이긴 한데 사실 거의 70%짜리죠. 70%대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특정 기술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소비자들도 특정 기술을 확실히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표준화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